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마더 장연희입니다. 오늘은 수학의 동시 통역사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두 아이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할까 하는데요. 근래에 굉장히 진도가 많이 나간 6학년 학생을 한 명 가르치고 있어요. 얘는 애도 일단 지능도 높아요. 그 다음에 부모님의 교육열도 높아요. 엄마가 관리도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착실하게 진도도 많이 나가서 중학교 2학년 것까지 충실하게 잘 해온 아이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아이는 진도는 많이 안 나갔지만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기호가 언어라는 것, 수학은 기호화된 언어라는 것, 그러니까 추상화된 과정을 충실히 밟아온 아이와 진도를 충실히 밟아온 아이를 제가 동시에 가르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해온 아이는요, 수학 실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걔의 문제는 뭐냐? 풀어보지 않은 문제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풀어본 문제는 기억력을 되살려서 잘 풀고 하는데, 풀어보지 않은 문제는 일단 해보기는 해보는데 내적인 불안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추상화가 충실히 된 아이, 쉽게 말하면 기호와 현실 간의 동시 통역이 바로 되는 아이, 기호를 보면은 현실로, 현실을 보면은 기호로, 이것이 자유자재로 잘 되는 아이는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대로 이거 어렵구나, 그럼 자 한번 보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한 내적인 힘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아이는요, 응용 문제, 자기가 못 푸는 문제가 나오면은 거기서 끝나고 이거 어떡하지, 나 이 문제 모르는데, 이런 수학 감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시 통역이 되는 아이는 수학 감정이 어려우면 어려움대로 그 상태에서 자기의 수학 실력을 펼쳐나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아이는 쉬운 문제는 빨리 풀지만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보자 하는 의지가 급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추상화된 기호를 보고 현실을 알고, 현실을 보면 기호로 되는 수학의 동시 통역이 되는 아이를 우리가 수학 교육에 말하면 사고력이 되는 아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사고력 문제를 많이 푼 아이는 사고력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사고력이 되는 아이와 사고력 문제를 많이 푼 아이는 다른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고력이 되는 아이와 되지 않는 아이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근래에 제가 사고력이 되는 아이와 사고력이 되지는 않지만 사고력 문제를 많이 풀어서 진도를 굉장히 많이 나간 아이를 한꺼번에 가르치게 됐어요. 그런데 정작 시험을 딱 쳐보면은요, 처음에는 선진도를 많이 나간 아이, 사고력 문제를 많이 풀어본 아이가 잘할 것 같아요. 실제로 점수는 그렇게 밀리지 않아요. 문제는 수학 감정이죠. 사고력이 되는 아이는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자기의 내적인 수학 감정이나 수학 실력을 끌어올려서 궁리를 하는 데 비해서 진도만 많이 나간 아이는요,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이 차이는 6학년쯤 되면 나오는데요, 불행하게도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또 그 차이가 구별되기가 어려워요. 심지어는 사고력 문제를 많이 푼 아이가 어려운 문제를 많이 푸는 걸로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고력만 길러준 아이는 많은 문제를 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버벅거리고 틀리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4학년 정도 될 때까지는 이 구별하기가 어려워서 학부모님들이 아이를 수학 공부를 잘하게 한다고 열심히 문제를 골라가면서 막 풀렸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수학을 못하게 하는 지름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한 4학년 될 때까지는 진도에 너무 급급하지 마시고, 이 문제집 풀었나 안 풀었나 그런 것 없이 이 아이가 상황을 보고 자기의 사고를 일으키는가 일으키지 않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죠. 개인 차이는 있겠죠. 개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력을 그 아이 수준에 맞게 길러 놓으면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지능도 높은 아이가 괜히 너무 많이 공부해서 괜히 잘못된 방법으로 사고력 문제를 많이 풀어서 진짜 사고력 문제를 풀어야 될 어려운 데 가서는 제대로 풀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도달하기도 하죠. 그러니까요, 결론은 진도 나갈 때가 아니라니까요. 어디 가서 진도 많이 나간다고 진도 하고 진도 마귀에 사로잡힐 때가 아니라 아이가 수학의 동시 통역사가 되도록 기호와 현실관을 바로 볼 수 있는 수학적인 안목을 키워줄 때예요. 그렇게 되면 고학년이 되면은요, 진도를 나가지 말라 그래도 사고력을 길러준 애는 나가고요. 다음에 진도를 그렇게 나간 아이는 진도를 나가라 그래도 못 나가요. 그럼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요? 죽으라고 반복하는 거죠. 계속 반복 또 반복. 언제까지 해요? 나가 떨어질 때까지 하는 거죠. 그렇게 나가 떨어진 애를 우리는 수포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백약이 무효예요. 그러면 지금 어머님들이 하고 계시는 이 아이의 내적인 수학적인 사고력이 길러지는지 안 길러지는지 이걸 바라보지도 않고 무작정 진도를 계속 뽑고 있는 경우는 언제까지 살아있나 보자. 언제까지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나 보자. 이게 수학 공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짓을 어른이, 엄마가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아이에게 어떤 짓인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